안녕하세요. 150세 건강지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당뇨에 좋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뇨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이거나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뭘까요? 바로 이제 뭘 먹어야 하지? 입니다. 저도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하면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식사 조절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맛있는 건 다 포기해야 하나요? 평생 이렇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해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뇨 식단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몇 가지 원칙만 이해하면 충분히 맛있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제 의견이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로 뒷받침된 내용입니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가공 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제2형 당뇨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탄수화물의 질과 양이 혈당 조절에 중요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국형 건강식 패턴, 즉 통곡물, 채소, 콩류, 과일 중심의 식단이 혈중 지질과 당 대사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요. 이런 연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약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사는 하루 3번 평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오해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오해 1.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천연이니까 당뇨에도 좋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과일에도 당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일의 당분은 정제 설탕과는 다릅니다. 과일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그래서 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베리류 같은 과일은 당분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사과도 좋은 선택이지만 한 번에 큰 사과 하나를 다 먹기보다는 반쪽이나 작은 사과 하나가 적당합니다. 반면 포도, 바나나, 망고 같은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오해 2.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 요즘 저탄수화물 식단이 유행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 하나?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로, 집중력 저하, 근육 손실, 대사 저하 등이 올 수 있죠.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보면 탄수화물 비율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모두 혈당 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 게 아니라 질 좋은 탄수화물을 적절한 양만큼 먹는 겁니다. 흰쌀밥,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 현미, 귀리, 보리, 잡곡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오해 3. 당뇨 식단은 특별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당뇨 식단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특별한 식재료를 사야 하고 복잡한 요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형 건강식 패턴 연구를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온 한식의 기본 구조가 사실 당뇨 관리에도 좋습니다. 밥, 국, 반찬 중심의 식사요.
물론 몇 가지 조정은 필요합니다.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채소 반찬을 많이 먹고 지나치게 짜거나 달지 않게 조리하면 됩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해 4 식단만 바꾸면 당뇨가 낫는다.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식단 관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식단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맞춤형 식단 제공 연구를 보면 식단 개선으로 혈당, 중성지방, 체지방 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도 의료 전문가의 지도 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식단은 당뇨 관리의 중요한 한 축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약물,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 등이 모두 함께 작용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김 씨는 52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3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밥만 조금 덜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를 반 공기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서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를 먹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병원에 갔더니 혈당이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약을 추가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양사 상담을 받고 식단을 제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꿨습니다. 간식으로 먹던 빵,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채소 반찬을 늘렸고 생선을 자주 먹었습니다. 1년 후 HbA1c가 8.2에서 7.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물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배운 교훈은 뭘까요? 약만 줄이는 게 아니라 질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63세 여성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모두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의 권유로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귀리를 아침 식사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베리와 아몬드를 조금씩 넣어서요. 점심과 저녁은 잡곡밥에 채소 반찬을 많이 먹었습니다.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도 챙겨 먹었습니다. 나트륨을 줄이려고 국물은 적게 먹었습니다. 3개월 후 검사를 받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HbA1c가 7.8에서 6.9로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고 콜레스테롤도 개선되었습니다. 체중도 4kg 줄었습니다. 이 씨가 배운 교훈은 뭘까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38세 직장인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혈당이 잘 안 잡혔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다 식단 일지를 써보니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운동은 열심히 했지만 식사가 불규칙했습니다. 아침을 자주 거르고 저녁을 늦게 많이 먹었습니다. 외식이 잦았고 회식 때 음주도 잦았습니다. 박 씨는 식단부터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3끼를 먹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다니며 외식을 줄였습니다. 회식 때도 건강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개월 후 혈당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박 씨가 배운 교훈은 뭘까요? 운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식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채소, 특히 비전분 채소는 당뇨 식단의 핵심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콩나물, 버섯,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채소가 좋을까요? 첫째, 탄수화물 함량이 낮습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셋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넷째, 칼로리가 낮아 포만감을 주면서도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 2~3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를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생으로, 쪄서, 볶아서, 국으로 다양하게 조리해서 드세요. 다만 조리할 때 기름, 소금, 설탕을 과도하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통곡물, 밥그릇의 혁명. 통곡물은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말합니다.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통밀, 호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통곡물이 왜 좋을까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비타민 B군, 미네랄,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드세요. 처음엔 흰쌀과 잡곡을 반반 섞어서 시작하세요. 점차 잡곡의 비율을 늘려가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침으로 귀리 오트밀을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3. 콩류와 두부,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 콩류는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 병아리콩, 완두콩 등이 있습니다.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칼로리가 낮고 포화지방이 적으며 칼슘도 풍부합니다.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식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콩을 직접 삶아 먹거나 두부 요리를 자주 해보세요. 된장찌개, 콩나물국, 두부조림 같은 한식 요리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생선, 오메가3의 보물창고. 생선, 특히 등 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참치 등입니다.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당뇨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3회 생선을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구이, 찜, 조림 등으로 조리하세요. 튀김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5. 견과류와 씨앗류 작지만 강력한 영양소.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치아씨드, 아마씨 등이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거트에 넣어 드세요. 6. 발효식품, 장 건강의 비밀. 김치, 된장, 청국장, 플레인 요거트 등입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장 건강과 당뇨의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유익균들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이것이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치나 된장은 나트륨이 많으니 과도한 섭취는 피하세요. 요거트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7. 과일 현명하게 선택하기. 과일은 좋은 영양소가 많지만 당분도 있으니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추천하는 과일.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당분이 적고 항산화 성분 풍부. 사과 식이섬유 풍부, 작은 사과 1개나 중간 사과 반쪽. 배, 키위, 귤 적당량 섭취. 주의가 필요한 과일. 포도, 바나나, 망고 당분이 많으니 소량만. 과일 주스 가능하면 피하고 과일은 통째로 먹기. 말린 과일 당분이 농축되어 있으니 주의. 하루 12회 한 번에 주먹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8.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재료. 일부 연구에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된 식재료들입니다. 양파 인슐린 감수성 개선 가능성. 요리에 자주 활용하세요. 볶음, 국, 샐러드 등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마늘, 혈당 조절 보조 역할 가능성. 하루 12쪽 정도를 요리에 넣거나 익힌 마늘을 반찬으로 드세요. 계피 혈당 스파이크 억제 가능성. 커피나 차에 계피 가루를 조금 넣거나 요리에 활용하세요. 단,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세요.
녹차 카테킨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 설탕 없이 그냥 마시세요.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약은 아닙니다.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당뇨가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제안하는 것이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라면, 냉동 피자, 햄, 소시지, 치킨 너겟,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제2형 당뇨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설탕, 소금, 나쁜 지방이 많고 영양소는 부족합니다. 또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기는 어렵지만 자주 먹는 습관은 바꾸는 게 좋습니다. 2. 정제 탄수화물. 흰쌀밥, 흰빵, 흰 밀가루로 만든 국수, 떡 등입니다.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가능하면 통곡물로 대체하세요. 3. 설탕이 많은 음식. 케이크, 쿠키, 사탕, 초콜릿, 단빵, 달달한 커피 음료 등입니다. 특히 카페 음료들은 생각보다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나 무가당 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4.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튀긴 음식, 기름진 고기, 버터를 많이 쓴 음식 등입니다. 당뇨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5. 알코올. 술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줄이거나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하루 식단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잡곡밥 한 공기 또는 귀리 오트밀, 된장찌개, 시금치 나물, 두부구이 또는 계란 프라이, 김치 또는 귀리 오트밀 블루베리 아몬드 플레인 요거트. 점심, 현미밥 또는 잡곡밥 한 공기, 생선구이 또는 두부 요리, 채소 반찬 23가지, 김치, 미역국 또는 된장국, 간식, 견과류 한 줌, 또는 방울토마토, 또는 작은 사과 반쪽, 또는 플레인 요거트 베리. 저녁, 잡곡밥 점심보다 조금 적게, 채소 샐러드 또는 채소 볶음, 생선 또는 두부, 국, 김치. 중요한 포인트. 채소를 충분히 먹기 밥반찬 12. 천천히 씹어 먹기. 규칙적인 시간에 먹기. 과식하지 않기 배 80%까지만.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제된 음식 줄이기. 흰쌀밥 대신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초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 둘째, 채소와 통곡물 늘리기. 매 끼니 채소를 충분히, 통곡물로 주식 바꾸기. 셋째, 규칙적으로 먹기. 하루 3끼 비슷한 시간에 식사 거르지 않기. 넷째, 적절한 양 유지하기. 과식 피하기. 천천히 씹어 먹기.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 채소 반찬 하나 더 먹는 것, 라면 대신 집밥 먹는 것. 이 중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당뇨는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계기로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의사, 영양사, 가족,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당뇨 환자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장보기 팁. 주말에 한 번의 장보기. 계획적으로 장을 보면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잡곡, 채소, 두부, 생선, 견과류 등을 위주로 구매하세요. 과자, 라면, 탄산음료가 있는 코너는 가능하면 지나가지 마세요. 제철 식재료 활용. 제철 채소와 과일은 영양가도 높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봄에는 냉이, 달래, 두릅, 여름에는 오이, 토마토, 가지, 가을에는 버섯, 우엉, 연근, 겨울에는 무, 배추, 시금치. 조리 팁. 미리 준비하기. 주말에 잡곡을 미리 씻어서 냉장 보관하세요. 채소도 미리 손질해 두면 평일 요리가 쉬워집니다. 간단한 조리법. 복잡하게 요리할 필요 없습니다. 찌거나 삶거나 구워서 간단하게 먹으세요. 양념은 최소한으로 하세요. 한 번에 많이 만들기. 잡곡밥을 많이 지어서 냉동해 두세요. 국이나 찌개도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나눠 먹으세요. 외식 팁. 한식당. 잡곡밥 요청하기. 찌개 국물 적게 먹기. 밥을 말지 않기. 채소 반찬 많이 먹기. 일식당. 회나 구이 선택. 초밥은 양 조절. 튀김은 피하기. 양식당. 스테이크나 그릴 요리 선택. 파스타, 피자는 가능하면 피하기. 샐러드 먹기 드레싱 주의. 통밀빵 선택. 카페. 설탕 들어간 음료 피하기. 아메리카노, 무가당 차 선택. 베이커리 대신 견과류. 식단 기록하기. 왜 중요한가?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하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의사에게 보여드리기도 좋습니다. 무엇을 기록할까? 시간, 먹은 음식, 양, 식전 식후 혈당 측정기가 있다면 그때의 컨디션이나 느낌, 어떻게 기록할까? 노트에 손으로 쓰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거나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기록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기. 당뇨 관리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협조가 큰 힘이 됩니다. 가족에게 설명하기. 당뇨가 어떤 질환인지 설명하세요. 왜 식단 관리가 중요한지 이해시키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하세요. 함께 식사하기. 당뇨 환자만 따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뇨 식단은 사실 누구에게나 건강한 식단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먹으면 더 쉽습니다. 함께 요리하기. 가족과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세요. 아이들이 있다면 교육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배우는 거죠. 서로 격려하기. 잘하고 있을 때 서로 칭찬해 주세요. 힘들 때 격려해 주세요.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장기적으로 식습관을 바꾸려면 동기 유지가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하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3개월 안에 HbA1c를 0.5 낮추기. 한 달 동안 주 5회 이상 집밥 먹기. 2주 동안 초가공식품 안 먹기. 이런 식으로요. 작은 성공 축하하기.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음식이 아닌 다른 걸로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원하던 물건을 산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변화 기록하기. 혈당 수치, 체중, 허리둘레 등을 정기적으로 기록하세요.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해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참여하기. 당뇨 환자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정보와 경험을 나누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개선을 목표로 하세요. 완벽주의 버리기. 가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친구 결혼식에서 케이크를 먹었다고요? 명절에 떡을 먹었다고요?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망한 건 아닙니다. 다음 끼니부터 다시 잘 먹으면 됩니다. 80%만 잘 지켜도 충분합니다. 슬럼프 극복하기. 누구나 슬럼프가 옵니다.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지치고 귀찮아집니다. 그럴 땐 잠깐 쉬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마세요. 왜 시작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유가 뭐든 그걸 다시 떠올리세요. 평생 습관으로 만들기. 당뇨 식단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평생 가져가야 할 습관입니다. 그러려면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너무 극단적이거나 힘든 방법은 오래 못 갑니다. 적당히 융통성 있게 현실적으로 접근하세요. 당뇨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절망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앞으로 평생 고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뇨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경고 신호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당뇨를 계기로 삶의 질이 더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게 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뇨 관리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며 진행하셔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친구 150세 건강지혜였습니다.